강소연은 결국 징역 10년과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받는 결말을 맞았다. 술도가의 마당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정적에 잠겼다. 새벽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각, 독수리 가문의 형제들은 상상도 못한 진실에 휘청이고 있었다. 형수 마광숙이 한동석과 오랜 시간 비밀리에 연애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은 형제들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파고들었다. 특히 오흥수는 눈에 분노를 띠고 광숙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는 그녀가 죽은 형장수를 배신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믿었다. 흥수는 분노에 차 광숙에게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가 장수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외치며 마당 한가득 울리는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형제들 사이에는 점점 깊은 틈이 생겨났다. 광숙은 끝내 아무 말 없이 모든 비난을 견디다가 조용히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오래된 그림처럼 서글펐다. 술도가는 고요했지만 형제들의 마음속엔 격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오흥수는 자신의 분노가 광숙을 몰아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오천수는 말없이 마루 끝에서 담배를 피웠고 오수는 안채 벽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막내 강수는 마당 끝에서 고개를 떨군 채 군화를 만지작거렸다. 그들 사이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없는 벽이 생겨났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린 사람이 강소연이었다. 그녀는 가문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이용해 술도가를 빼앗으려는 계략을 실행에 옮겼다. 위조된 매각 계약서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에게 술도가를 넘기는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그 문서는 오천수와 범수의 손에 들어왔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계약서엔 소연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지만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로 형제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자 했다. 소연의 눈빛엔 야망과 냉정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독수리 가문을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조종하며 술도가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형제들 사이에선 불신이 깊어졌고 광숙이 떠난 자리는 더 큰 허전함으로 남았다. 흥수는 문서를 본 후에도 광숙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믿으며 분노를 키웠다. 반면 천수는 진위를 의심했지만 더 이상 진실을 밝힐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한동석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형제들 앞에 서서 지금의 혼란이 강소연의 계략임을 분명히 밝혔다. 동석은 광숙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집을 떠난 것은 가문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형제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동석은 형제들에게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위조된 문서의 정체를 밝혀야 하며 소연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형제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불을 붙였다. 천수는 조용히 담배를 끄고 고개를 끄덕였고 범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망설이던 흥수도 동석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막내 강수는 말없이 일어나 형제들 곁으로 다가섰다. 형제들은 곧바로 소연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천수는 오래된 거래 기록을 조사했고 범수는 소연의 최근 움직임을 뒤쫓았다. 그 결과 소연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강수는 소연의 측근 변호사를 설득해 그녀의 비밀을 듣는 데 성공했고 형제들은 위조 계약서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윽고 함정이 마련되었다. 형제들은 소연을 술도가로 불러들여 가짜 협상을 제안했다. 소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마당으로 들어왔고 서명과 동시에 경찰이 등장했다. 천수가 제출한 증거 파일은 소연의 음모를 낱낱이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강했던 눈빛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법정에서 그녀의 죄는 명백히 드러났고 강소연은 징역 10년형과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술도가의 마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광숙의 빈자리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형제들은 그녀를 찾아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광숙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동석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술도가의 하늘은 맑았지만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강소연을 무너뜨린 데 따른 잠깐의 안도감도 깊은 상처를 감출 수는 없었다. 오천수는 마루 끝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고 오범수는 낡은 장부를 손에 든 채 안채문에 기대 서 있었다. 오흥수는 마당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광숙의 부재를 애도했고 막내 강수는 장독대 옆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울타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형제들은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결의는 곧 새로운 폭풍에 흔들릴 위기였다. 며칠 뒤 술도가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낯선 남자가 마당으로 성큼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엔 강한 야심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을 박준혁이라 소개하며 과거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 든 두꺼운 서류철은 형제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준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 문서가 술도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 주장했다. 형제들은 일제히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문서를 펼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거기엔 죽은 형장수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가 있었고 그 내용은 술도가의 일부 소유권을 박준혁의 회사에 양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날짜는 장수가 사망한 지 며칠 후였고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흥수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장수의 죽음을 이용해 술도가를 탐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준혁은 이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즉시 술도가의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천수는 문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이 계약이 위조임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준혁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을 떠났고 형제들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그날 밤 술도가의 안채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형제들은 장수의 과거 기록을 찾기 시작했고 범수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장수가 생전에 박준혁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 마지막엔 뜻밖의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내가 사라진다면 술도가를 지킬 사람은 광숙뿐이다. 형제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를 느꼈다. 그들은 광숙을 오해하고 배척했으며 결국 가문을 지키려던 그녀의 진심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천수는 결심했다. 그는 광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범수와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흥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다음 날 천수는 광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한적한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천수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 광숙은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장수가 남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으며 박준혁이 가문을 위협할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광숙은 천수에게 낡은 USB를 건넸다. 그 안엔 장수가 남긴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형제들은 파일을 재생하며 숨을 죽였다. 장수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의 따뜻함을 되살리듯 울려 퍼졌고 그는 준혁이 서명을 위조하고 가문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을 고백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광숙의 조언 아래 형제들은 다시 함정을 꾸몄다. 가짜 협상 자리를 마련해 준혁을 불러들인 것이다. 준혁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협상 도중 광숙이 등장했고 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